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97쪽이죠. 그러니까 3절과 4절, 면적 등의 산정, 기타 내용이 이어집니다. 먼저요, 건축물 면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건폐율이 있죠. 건폐율은 근대유, 이은대유, 근대이죠.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그러니까 용적률은 근대유, 이은대유, 이은대이죠.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뭐 건폐율,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용적률, 그러니까 200%라고 하면, 그러니까 최대 적용하면 4배, 4층 이상이 되는 거죠. 50% 땅면적 1000이라고 하면 500까지 지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200% 땅면적 1000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2000까지 지을 수가 있죠. 빵부터 500, 빵부터 2000, 뭐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 적용 500으로 짓고 2000으로 지으면, 그러면요, 뭐 건물, 그러니까 겨냥도 앞에서 본 거예요. 정면도 앞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땅 1000에 그러니까 1000짜리 땅에 500으로 해서 2000까지 쌓아 올린 거죠. 1000짜리 땅에 그러니까 500으로 해서 그러니까 2000까지 쌓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반지 지면 4층, 그러니까 뾰족하게 올리면 4층 이상으로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폐율 숫자가 커지면 뚱뚱해지는 거죠.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결정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 숫자가 커지면 올라가는 거죠. 건축물 높고 낮고를 결정하는 게 용적률.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이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은 바닥면적 합계이죠. 연면적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지면적, 그다음에 건축면적, 그다음에 바닥면적, 그다음에 연면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용적률 산정 때 연면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지면적, 대지 수평 투영 면적,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참새가 날아가면서 위에서 본 면적, 그러니까 지도상 면적이죠. 건축법 도로 등 잡혔으면, 국토계획법 시설 잡혔으면 지구부터 빼고 계산해라. 건축면적, 건물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 외벽의 중심선, 그러니까 끝에서 1, 2, 3, 4m 빼준다.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전통 사찰 네 글자 4m, 돼지집 3글자, 한옥 2글자, 충전 2글자 2m 빼주고, 그다음에 기타 1m 빼준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닥 면적 특정해야죠. 무슨 몇 층 바닥 면적, 몇 호 바닥 면적 특별히 정해야 얘기할 수가 있고,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인 거고요. 바닥 면적에서 빼준다 여러 가지 있죠. 주유소 캐노피, 그러니까 기둥벽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끝에서 1m 빼준다. 그러니까 발코니 노대, 그러니까 끝에서 1.5m, 벽에서 1.5m 빼준다. 그러니까 밑에서 불이 올라오는 걸 막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빼준다가 있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로티가 빼주고, 그러니까 계단탑, 승강기탑 빼주고, 다락 1.5m, 1.8m 다락 빼주고 등등등이 있죠. 연면적과 바닥면적 합계를 얘기하는 거죠.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이고, 그런데 이 연면적에서도요, 이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는 뭘 빼준다고요? 지주피대를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하층, 주차용 면적, 피난 안전구역, 대피공간 빼준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문제 보시면, 1번 문제, 건폐율 용적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바닥면적 X요. 바닥면적이 아니라 건축면적의 비율이죠. 동그라미 2번,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을 산입하지 않는다. 지주피대 빼준다. 2번 맞습니다. 3번, 건축법 규정, 알고 있으면 2번이 끝이고 답이죠. 그 다음에 3번, 건축법 규정을 통해서 국토계획법 건폐율 최대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없다 X예요. 국토계획법은 그냥 맹한 숫자이죠. 7972422 그걸로 끝.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특별법 건축법에서 더 작게 지어라 크게 지어라 할 수가 있죠. 동그라미 4번,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 2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 제한은 건축별로 각각 적용한다. 틀렸죠. 자, 이렇게 있을 때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바꿔 그리면 그냥 좀 여기다 그리죠. 여기다 했을 때 건물에 꼭 한 동만 지으라는 법 없죠. 건물을 2동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땅이 지금 얼마짜리 땅들이고요. 1000짜리 땅이죠. 1000짜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1000짜리 땅에다가 두 동을 지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합쳐서 500이죠. 500이니까 이쪽으로 300과 200. 그다음에 2000이 허용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1800과 200을 지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세 동으로 나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건축 면적 합계, 연면적의 합계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여기다 대고요. 건물을 10동을 지어 놓고 10개마다 500과 2000, 500과 2000을 적용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글자로 외워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뜻을 이해하시면 되고. 4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5번. 도시적에서 건축물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법에 어긋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X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2번. 298쪽이요. 2번. 대지면적 1000, 용적률 240%, 건폐율 40%. 몇 배 차이예요? 6배 차이죠. 최대한도 적용하여 건축하면 몇 층 이상? 몇 층 이상이요? 6층 이상이죠. 그림 그리는 거 아니고요. 분수 쓰는 거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는 이것과 이거로 50%와 200% 4배 최대 적용 500과 2000으로 특별히 정했으니까 4층 이상. 여기 40%, 240% 6배 6층 이상이죠. 299쪽이요. 3번 문제. 그러니까 틀린 것. 그러니까 기억번. 건폐율,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근대 맞죠? 니은번. 그러니까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연대 맞습니다. 디귿번. 건폐율 용적률, 국토계획법에 따르되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그에 한다. 특별법에 따른다 맞죠? 동그라미 리을. 건축물 높이지 않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그러니까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X요.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 법과 대통령령으로 전국 모든 상황을 어떻게 다 관장을 해요. 그 지방의 특수성들이 있죠. 그래서 건축법 113개 조항 중에 한 80여 개의 최종적으로 조례에 따른다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미음 240%, 60% 몇 배요? 4배이죠. 최대한도 4층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냥 틀렸죠. 그냥 미음의 첫째 줄이요. 240%, 60%니까 몇 배요? 4배. 몇 층 이상이요? 4층 이상. 4층 초과하는 걸 건축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고요. 4번 문제. 면적 등의 산정.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측 면적으로 한다. 대지 안에 도시군계획설인 경우 도시군계획설에 포함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맞죠? 곧 도로 만들 거니까 지금부터 빼고 계산하라.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건축면적. 건축물의 전 층수 평균 바닥면적. 틀렸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채용면적. 3번. 건폐율은 건축면적의 총 건축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1분의 1. 그게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4번 문제 동그라미 3번. 건폐율은 건축면적의 총 건축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약분해서 1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시죠? 그러니까 분모에 대한, 그러니까 분자의 비율. 여기가 이제 뭐가 들어와야 되고요? 대지면적이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동그라미 4번 연면적. 지하층을 제외한 출판형 연면적,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여기서 지하층 뺀다는 얘기 없어요. 지하층 포함됩니다. 아까 제외된다면서요. 뭐 할 때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지주피대를 제외하는 거고, 용적률을 산정할 때 이 분수식에서만 그런 거고, 그게 아닌 거면 지하층 포함됩니다. 용적률이 5번. 용적률이란 지하층을 포함한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을 얘기할 때는 연면적에서 지하층을 제외해야죠. 그렇고요. 옳은 것은 1번. 300쪽에 5번. 면적 등의 산정. 옳은 것은 출판 요거는 뭐 틀린 걸로 끝이 나니까 볼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 잡아주시고요. 그러니까 5번 문제 면적 산정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대지 면적 산정할 때 건축법 도로가 지정된 경우 도로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해당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지만 도로를 설치하기 전에 예정된 상태에서는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X요. 제외된다. 곧 뺄 거니까 곧 도로 만들 거니까 지금부터 빼고 계산하라. 지금 이미 정해지기만 해도 제외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건축 면적 산정할 때 한옥이어서 한 글자가 아닌 거잖아요. 한옥 몇 글자요? 두 글자 몇 미터요? 2미터이죠. 한옥 비 들이치지 말라고 처마 햇볕 들이치지 말라고 차양 조그만 석가래 부연 등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1m x 2m 이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적 면적으로 한다. 동그라미 3번 바닥 면적 산정할 때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해당 부분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러 집 전체 이익을 위한 거죠. 제외합니다. 동그라미 4번 연면적은 하나 건축물 각 층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며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 제외한다. X요. 포함되죠.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산정 때 제외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용적률 산정 때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연면적 제외한다. X요. 지주 피대인 거죠. 부복은 관계 없습니다. 포함되죠. 옳은 것은 3번. 6번 문제요. 건축물 바닥 면적 산정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주유소 캐노피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끝부분부터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적 면적으로 한다. 맞고요. 동그라미 2번 승강기탑 누가 월세 내고 쓰는 공간 아니죠. 바닥 면적에 산입받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필로티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X요. 틀렸죠. 또 공동주택 아현다기 가운데 연립이나 다세대 1층 필로티 주차용으로 쓰는 공간 많이 보십니다.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 여러 많은 사람들 이익을 위한 거죠.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5번 건축물 노대 발코니 등을 얘기하죠. 난간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라는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거기는 빨래 놓는 것도 아니고 된장단지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양파 박스 놓는 것도 아닌 거고요. 아래층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을 막는 겁니다. 난간 없어도 되는 거죠.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 곱한 값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래서 벽에서 1.5m까지는 빼준다는 거죠. 답은 3번. 7번 문제요. 대지 면적 1000,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 있다. 이 토지에 적용되는 최대 용적률 200%, 지상으로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얼마인가? 그냥 간단, 시간 안 써도 되는 거죠. 7번 문제요. 건폐율은 근대, 용적률은 연대이죠.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그런데 몇 퍼센트래요? 200%이죠. 그러니까 200%이고, 지금 땅 면적이 얼마고요? 문제 첫째 줄에 1000이죠. 그러니까 얼마까지 허용되는데 2000까지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2000까지 짓는데 얼마나 올릴 수 있냐? 근데 요 계산대에는 뭘 뺀다고요? 지주피대를 빼는 거죠. 지하층 X, 그러니까 지하층 500X, 1층에 주차장 200X인 거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얼마예요? 800을 쓰고 있으니까 1200을 더 얹어서 2000 찾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8번, 302쪽에 8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용은 대분의 연. 그 다음은 지상 3층, 다락,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다세주택, 건축물이다. 2, 3층은 주거 전용 공간,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 그러니까 높이는 1.7m, 처마 길이는 50cm, 대지 면적 200, 용적률, 건폐율, 최대 한도가 250%, 증축 가능한 최대 문제 대체 줄 연면적이니까 용은 대분의 연, 용적률, 문제 셋째 줄 끝에 200%, 그러니까 대지 면적, 그러니까 문제 셋째 줄 가운데 200이죠. 그래서 200의 2배니까 400까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주피대를 뺀다고요. 근데 우선 가기 전에 바닥 면적에서 빠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아까 승강기탑 다락이 있죠.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 사람 쓰는 공간 아니죠. 그 다음에 경사진 지붕 1.8m 이하 다락, 사람 쓰는 공간 아닙니다. 그건 빼준다. 그건 아예 바닥 면적, 즉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제일 위에 경사지붕 1.7m는 50x이죠. 그 다음에 1층 주차장
필로티로 돼 있으니까 뭐 걔도 여기서 빠지는 주차장이 아니라 아예 그냥 여기서 빠지는 거죠. 바닥 면적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인 거고요. 이건 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좀 아주 나쁜 사람이 나쁜 마음 먹고 지금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인가요? 150, 350x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이라고요. 1.5m, 1.8m 이하 다락 빠지는 거죠. 바닥 면적에서 빠집니다. 필로티 바닥 면적에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1층에 100과 다락 50이 빠지니까 연면적 200인 거죠. 예, 그렇고요. 뭐 지금 저 지주피대 갈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를 쓰고 있어요? 200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00을 더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더 붙여요? 이건 이제 기출문제인데요. 이 문제 출제한 사람은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기다 200을 붙입니다. 설마 지붕 꼭대기에다가 달랑달랑 굴뚝 위에다가 달랑달랑 200을 붙이지는 않을 거고요. 건물 쓰고 있는데 건물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200 붙이는 건 지주피대 어차피 제외되니까 아닌 거고요. 옆으로 붙일 자리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미 50% 200분의 100 다 찾아먹었으니까요. 출제한 분은 이럴 겁니다. 하면은 다락과 굴뚝이 둥둥둥둥둥둥둥둥 또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빨리 200 더 붙일 수 있죠. 200을 싹 지금 있는 3층과 다락 사이에다가 200을 끼워 놓고요. 하면 또 둥둥둥둥둥둥둥 다락과 굴뚝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200을 증축해서 원래 면적 다 찾아 먹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무튼 뭐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9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물 면적, 높이, 산정 방법 중 틀린 것은 숫자요. 동그라미 1번. 승강탑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 굴뚝,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X요. 뺀다. 동그라미 1번 틀렸죠. 동그라미 1번 틀려서 답이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건축물 지표면 1m 이하 부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금 옆으로 나온 것 산입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부속용도 지상층의 주차용,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맞죠? 동그라미 4번.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는 꼭대기까지 높이로 한다. 맞습니다. 답은 1번. 10번 문제요. 면적, 높이 등 틀린 것은 숫자요. 동그라미 5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 높이 3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상암 축구경기장, 잠실 야구장. 맞죠?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층수는 가중평균 층수로 산정한다. 뭐 틀렸죠? 아래 해설.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가장 많은 층수를 한다. 가장 많은 층수에서 갖춰야 될 안전 요건을 다 갖춰라 라고 하는 거고, 또 동그라미 1번. 상식적으로도 말이 아니죠. 저 건물 몇 층이요? 저 건물은 3.2층. 응? 초건물은 5.79층. 그런 얘기 하세요? 없잖아요. 평균 층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동그라미 2번 건축 면적 외벽의 중심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용적률 산정 때 연면적이 산입하지 않는다. 지주피대 첫째 줄에 부속용도 지상층의 주차용. 동그라미 4번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63빌딩 거짓말 60빌딩입니다. 11번 문제요. 지하층 2개 층, 지상층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로 건축물 바닥 면적은 600, 바닥 면적 3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높이가 12m, 나머지 300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 이러한 건축법 영상의 층수는 뭐 괄호 빼고요. 뭔 소리요? 그림 그려보면 되죠.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거나 아니면 손으로 눈앞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요. 눈앞에 그림이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도 눈앞에 이게 어디에 그림이 있어요. 지금 11번 문제에 그림 없잖아요. 근데 일부 뭐 이상한 사람은 이걸 보면서 막 그림을 생각하는 그런 막 이렇게 정신세계가 아주 그 활발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11번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요? 눈앞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감독관 아저씨 그림 좀 그려주실래요?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그릴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그려서 눈앞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요. 눈앞에 그림을 그리면 되죠. 자, 주의 해설 가지 마시고요. 303쪽이요. 그러니까 11번입니다. 지하층이 2개 층이래요. 그러고요. 지상층.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답니다. 바닥 면적은 600이래요. 그 중에 300 끊어서, 그러니까 300은 높이가 12m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0은 높이가 16m래요. 이거죠.
지금 이런 건물이잖아요. 됐습니다. 뭐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것까지만 그리면 되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층 높이이고 여기는 4층 높이이죠. 그러니까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르면 많은 층수, 그러니까 안전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 얘는 4층 건물이죠. 63빌딩 거짓말, 60빌딩이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얘는 4층 건물입니다. 다음 12번 문제요. 1000제곱미터 대지가 그림과 같이 걸치는 경우 건축물 대지 규정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걸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걸치는 경우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있다가 건축법으로 죄송합니다. 건축법에 있다가 국토계획법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러면 싹 청소를 하고 갔어야지 이쪽에다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남겨놓은 게 있다고요. 걸치는 경우 우리가 알고 계시는 국토계획법에서는 중요한 문제이죠. 3366 고방녹각이 있습니다. 3366 고방녹각이 있고 그러니까 건축법에도 뭐가 남아있는데 건축법에 어찌고 저찌고 갖고 시험 나온 적 없고 국토계획법과 공통된 것만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고요. 뭐 여기는 그러니까 걸치면 그러니까 과반이 속하는 곳에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고도지구 건축법에는 고도지구가 없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고도지구 20m 이하로 지어라. 그러니까 20m 이상으로 지면 건물이 무너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변을 보자, 저 뒷산을 보자, 가리지 마라. 그런 도시계획, 환경과 관련한 고도지구인 거고, 건축법은 무너지지 않으면 되니까 고도지구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됐습니다. 요거 갖고 나온 적,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은 있지만 한번 이걸 꼬아서 틀리게 나온 지문으로, 정답으로 고르게 하는 지문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알고 계시는 내용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녹지지역과 방화지구에 있는데 지금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방향만 엇갈려 있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 건축물은 녹지지역 건축물이고 땅바닥은 그러니까 녹지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방화지구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그러니까 건물은 그냥 그대로 다 녹지지역 규정이고, 그다음에 녹지지역 방화지구 땅바닥은 각각 지구에 적용받으면 되는 거죠. 답은 그러니까 2번인 거죠. 2번입니다.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토끼새끼 열애보다는 사람아이 안전이 중요하다가 이어지겠습니다만 그건 여기가 아니고요. 13번 문제요. 지역지구 안의 건축 제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건축법 규정을 준용한다. 맞죠? 국토계획법에서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1번이 옳은 걸로 답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 제한에 이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높이 제한. 먼저 가로 구역, 가구, 블럭 단위로 높이 제한. 그러니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도로가 있다고 치죠. 도로가 있습니다. 하나의 블럭이죠. 동그라미 1번. 이 블럭은 80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이 지문하고 다르게요. 이 규정이요. 첫 번째, 이 블럭은 80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블럭은 80 이하지만 업무시설은 80 이하, 판매시설은 70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 블럭은 80 이하지만 이 자리에 들어서는 것, 이 사거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너는 100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네 번째, 관청형, 그러니까 구, 그러니까 특광도 시군구이죠. 서울에 25개 구청장 지 마음대로 하다 보면 동네 시가지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으니까 구청장 것 뺏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한 방에 정할 수가 있다.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러니까 깎아내기 그 종이 기저귀도 있지만 흐응스 크린 응배. 그러니까 면 기저귀가 좋죠. 원 기저귀로 하자고요. 첫 번째 깎아내기 많이 사는 지역이요. 예, 짓는 그러니까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요? 모든 건축물이요. 햇빛이 쫙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깎아내기 많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건축물에는 햇빛이 쫙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다음 세 번째 예외가 있고요. 깐내리기 많이 사는 지역, 공업지역이요, 주거지역이요, 주거지역. 상가 바글바글 시끄러우니까 안 되고 어느 지역이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그러니까 짓는 모든 건축물에는 햇빛이 쫙 들어가야 된다. 남의 일을 가려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북방향에서 거리를 떼야 되고 북쪽에 피해받는 사람 없으면 정남방향에서 거리를 뗄 수 있다. 그 다음에 깐난에게 많이 사는 건축물이요. 창고요, 공동주택이요. 공동주택이죠. 그러니까 예, 기타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에는 햇빛이 쫙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인 관광객 일반 상업지역, 중국인 관광객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 어찌고저찌고 짓는데 지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건물 멀찍멀찍 띄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태극기 휘날리면은 할 수 있지만 똥기저귀 휘날리며 그러니까 명동에다가 그럴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옆단지 해를 가려도 안 되고 옆동 해를 가려도 안 된다. 세 번째요. 조그만 거 봐주자. 2층이야. 8m 이하에 대해서는 1조각 분리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요. 13번 문제. 동그라미 2번. 시장은 건축물 용도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된다. 틀렸죠. 칠판 이 그리며 80m 블럭이지만 업무시설 80, 판미시설 70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높이를 정하여 공고한 경우 해당 가로구역 내에서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틀렸죠. 80m 블럭이죠. 네, 너는 100m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3층 이하, 12m 이하 건축물 1조각 분리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층 12m XX, 2층 이하 8m 이하인 거죠. 5번. 그러니까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그러니까 공제 접하는 대지인 경우. 그러니까 해가 남쪽으로 돌죠. 이쪽이 남쪽이라고 치자고요. 해가 남쪽입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 보실 때 그럴 수 있겠죠. 뭐 해가 남쪽에 있으니까 이쪽이 그림자가 생기죠.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렇게 뻣뻣이 서 있으면 이쪽에서 해를 가리는 거죠. 근데 이쪽에 건물이 없다고요.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제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건축물 높이를 정북방향 계속 이쪽에서 떼야 돼요. 이쪽에서 떼면 되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북방향이 아니라 정남방향에서 거리를 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14번 문제요. 건축물 높이 제한 틀린 것은 숫자가 동그라미 3번 2층 이하 8m 이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번은 맞죠. 동그라미 1번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높이는 1조각 분리해서 원칙으로 정남방향 X요. 정북방향이죠. 이쪽에 해가 떠 있다고요. 해가 떠 있고 내가 저 북쪽 아저씨 해를 가리지 말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다 바짝 붙여버리면 이쪽 아저씨 해를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일정 거리를 떼야죠. 요만큼 떼서 이렇게 되어야 해를 가리지 않는다고요. 그런 거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북쪽 아저씨 해를 가리지 말라니까 북쪽에서 내가 거리를 띄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정남 X요. 정북 방향입니다. 1번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일본인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 일반 상업, 중심상업 제외한 공동주택은 일정한 높이로 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2층 이하 8m 이하. 동그라미 4번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이 블럭 단위로 높이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80m. 동그라미 5번 허가권자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그러니까 건축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업무시설 80, 판매시설 70. 답은 1번이죠. 여기까지가 주 내용이고 이제 그 뒤로는 뭐 6장은 뭐 큰 초점 아닙니다. 왜냐하면 6장에 담겨있는 내용은 우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외울 수가 없다고요. 그걸 어떻게 외워서 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모나미로 막히는 게 낫고 아니면 기출 지문으로 나온 것 한두 가지 그 다음에 기본서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린 한두 가지 내용만 아시면 되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1번 문제요. 구조안전 틀린 것은 동그라미 5번이 틀렸다는데 동그라미 5번 글자를 읽고 글자를 읽고 하는 게 아니고 아래 표를 보시죠. 표가 5줄입니다. 첫째 줄이요. 허가 대상 건축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고 건축물이면 허가받아야 되죠. 거의 모든 건축물. 그러니까 설계자가 구조안전 확인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내진 성능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 줄, 셋째 줄. 아래 2층 이상 건축물 등은
건축주가 착공신고 때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사용 승인은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된다. 넷째 줄, 다섯째 줄 아래 6층 이상 건축물 등은 설계자가 건축 구조기술사 더 센 자격증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된다가 6층 이상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에 3층 이상이 틀린 거고요. 다음 쪽 가세요. 308쪽에 2번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앞쪽 표로 보시면 307쪽 표에서는 그러니까 문제 둘째 줄 있죠. 둘째 줄, 셋째 줄, 둘째 줄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다음에 셋째 줄에 2층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등등등이 있죠. 뭐 그걸 뭐 시간이 남으시는 분은 그거 외우시면 좋고요. 예, 외우시면 좋고 많이 어지간한 서민들은 그런 거 할 필요 없고요. 예. 그런데 해설 보시면 해설에 해설에 동그라미 4번 해야 된다. 그다음에 넷째 줄에 있는 점은 예외니까 빼고, 그다음에 작은 1번 이하가 이제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1번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주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 기둥과 보가 목재 구조인 목구조 건축물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등등이 있답니다. 문제 와서요. 동그라미 4번 연면적 332층의 목구조 건축물은 대상이 아닌 거죠. 3번 문제요. 고층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있습니다. 용적률 산정 시 지주 피대 빼준다라고 하는 거죠. 지주 피대 피난 안전구역 빼준다. 30개 층마다 텅 비어둔 층을 얘기합니다.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인 무슨 건축물에는 지문 보면 되시죠. 초고층과 준초고층, 중고층이라는 건 아예 있지도 않는 거고요. 준초고층이죠. 그래서 이건 뭐 그냥 그 지문 자체도 지금 틀려 있고. 다음에요. 고층, 초고층, 30층, 50층이죠.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이면은 초고층입니다. 문제 지문 박스에 첫째 줄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되죠. 30개 층마다 텅 비어둔 층이 피난 안전구역입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4번 문제 비상용 승강기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 거기에 그 승강기가 있습니다. 근데 기승이가 왜 유기승이가 비석장 들어왔습니다. 흔들었다고요. 흔들었으면 두고빼기를 때릴 수 있는데 아이고 지가 맞아서 코피가 났어요. 그죠? 6층 이상, 2000제곱미터 이상은 승용 승강기 설치해야 된다. 31m 초과의 경우에는 소방관들의 비상활동을 위한 피난 구조를 위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고, 고층 30층 이상, 그다음에 120m 이상의 경우에는 피난용 소방기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31m 초과이죠. 31m 초과요. 왜요? 고가 사다리 차가 30에서 40입니다. 40 넘으면 이게 흔들거려서 일을 못해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 4번 높이 31m 초과이죠. 5번 문제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범죄 예방 기준. 무슨 지금 은행 건물에, 한국은행 건물에 무장 강도들 들어왔어요? 지금 그런 것이 초점인가요? 아니죠. 도시가스가 이용하려고 가스 파이프 달아놨더니 그거 잡고 우르락 내리락 도둑놈들. 단지 한 구석에 이러고 숨어 있다가 1층 어스름 시간에 1층에 이제 문 흔들어 보고 방범 창 안 돼 있는 방범 철물 안 돼 있는 1층 들어가서 도둑질 해가는 도둑놈들. 지금 그것을 막자는 게 범죄 예방 기준인 거죠. 그게 범죄 예방 기준인 겁니다. 그 대상물이 아닌 것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좀 먼 게 세대수 300세대인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 문제는 이때 문제고 지금 이 책 나온 뒤로 법 개정됐고 지금 법 개정된 뒤로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내용은 지금 설명드렸던 건 법 개정된 뒤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5번 문제에 동그라미 5번이 답이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 해설 보시면 해설에 동그라미 5번 점점 셋째 줄에 작은 1번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이게 법 개정돼서 모든 아파트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예, 개정된 건 나중에 막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얘는 아무튼 5번 문제 앞에다가 개정 쓰시고요. 나중에 정확한 법조문 보시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뭐 도둑놈들 숨어 다니고 그러니까 뭐 아무튼 나쁜 짓 하고 하는 것을 막자는 겁니다. 311조요. 7장 위반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명령 조문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건 나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인데 나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서민들 이 문제를 보면 뭐예요? 위반했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했으니까 거기에 어떤 조치를 취하냐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허가권자가 초점이에요.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뭔 소리냐고요? 답에 동그라미 5번 벌금 부과 해설에 닷새 줄 동그라미 5번 벌금은 징역과 더불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의 종류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징역, 벌금 등 행정 형벌은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한다. 네, 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번을 뺀 이러저러한 취소 명령, 철거 명령 등등등은 할 수 있죠. 그러고요. 그러니까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형사처벌의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한다고요. 그래서 문제 1번 문제 첫째 줄 문제 첫째 줄 허가권자 지문에 동그라미 5번 벌금 부과는 판사 그게 틀렸다고요. 이런 동그라미 됐습니다. 다음 문제요. 그러니까 312쪽에 2번 이행강지금 산정하기 위한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외워도 되지만 외우지 않아도 되죠. 중요한 위반 4가지요. 허가 위반, 신고 위반, 권표 위반, 용적률 위반 있는데 이제 법조문 순서고 이제 리듬상 그렇게 하는 거고 가장 센 게 뭐예요? 허가 위반이 가장 세죠. 그다음에 신고 위반은 가장 작을 겁니다. 그다음에 권표율, 용적률에서요. 그러니까 권표율 뚱땡이보다도 용적률이 연면적, 바닥면적 합계이고 그걸로 분양, 임대, 돈 버는 건 용적률이잖아요. 그래서 아래 해설 보시면 해설 중간에 1-1 신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50%의 70% 따라서 전제의 35% 1-1번 권표율 초과 80% 40% 1-3번 용적률 초과 90% 45% 1-4번 허가 위반 100% 50%로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고요. 3번 문제요. 이행강지금 틀린 것은 뭐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는 이행강지금 부가처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어찌고 법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안 내면 징수하는 건 당연하죠. 물팍 붓고 빌어요. 징수해요. 징수하죠.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 명령 있었다는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 이내이죠. 그러니까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는 부가 징수할 수 있다. 맞고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도 법이 이제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래 해설이 그러니까 법이 이제 개정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이 이제 확정되기 전 자료여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종전 규정과 그런데 뭐 여기저것이 바뀌었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법 개정된 거는 나중에 한 몫에 말씀드려야지 그 자료로 보셔야지 제가 말로 뭐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그거 옮겨 쓰시고 그거 더 우선하다고요. 잠깐 놔두고 그러니까 7월까지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7월 달에 그러니까 법 개정된 거 싹 모아서 말씀드릴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여기는 간단한 숫자니까 보시면 지금 종전표와 유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똑같은 표가 반복되어 있고요. 제일 아래 그 표에 제일 아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0.5배 이하 그 다음에 총 5회 이하가 되어 있는데 총 5회 이하는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칸 다 1년에 2회 이하입니다. 반절까지 깎아준다. 그러니까 여기에 85가 아니라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이 책 당시에는 옳은 내용이지만 지금은 바뀌었고요. 그 바뀌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표가 이렇게 두 개가 중복돼서 잘못 들어갔습니다. 동그라미 4번형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고 건축에서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여기서 벌금은 벌금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건물 빨리 고쳐서 사람 다치지 않게 해야죠.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이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4번 틀렸고요. 부과할 수 있죠. 5번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받은 자가 시정명령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한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314쪽에 4번 문제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옳은 것은 있고요. 동그라미 1번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라고 이행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때리는 거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1년에 2회씩 X요.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3번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된다.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시정명령 때렸는데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고 2번이나 통보를 했고 뭐 그런데 청문 또 따로 할 필요가 없죠. 동그라미 3번 이행강제금 부과한 후 시정명령 이행한 경우 부가처분을 취소한다. X요. 때린 건 받아내는 거죠. 때린 건 받아냅니다. 예를 들어서요. 개똥이가 신호 위반으로 그러니까 범칙금 카메라 찍혀서 범칙금 통지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뭐 며칠 뒤에요. 길거리 가다가 그러니까 그 신호등에 서 있습니다. 마침 인도 쪽에 서 있었어요. 근데 인도 횡단보도 쪽에 경찰 아저씨네요. 개똥이가 빵빵 빵빵 아저씨 경찰 아저씨 지금 무슨 일인지 막 빨리 와서 왜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예 무슨 일인데요? 지금 저 앞에 빨간불이죠? 예. 그런데요. 빨간불 지금 서 있으니까 나 법대로 한 거죠? 당연하죠. 빨간불이니까 서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찢어줘요. 나 옛날에 딱지 받은 거 있는데 나 지금 법 짓고 있으니까 이거 찢어줘요. 찢어줘요? 아닌 거죠. 옛날에 잘못은 잘못이고 지금 지켜야 되는 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동그라미 5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X요. 공무원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월급 주는 직원들이잖아요. 부하 직원들인데 이를 엉망진창으로 하면 혼낼 수 있죠.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있고 마지막에 법 개정 한두 가지 때문에 좀 그랬는데 법 개정은 한 번에 모아서 보면 되니까 그것 갖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이상 건축법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